영국 출신 여성의 사연입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딸인 영국인 여성은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했지만 한국에 도착한 지 10분 만에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맨체스터 출신의 엘리자베스입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셨어요. 어릴 적 아버지께서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죠. 그래서인지 저에게 한국은 늘 가난하고 혼란스러운 나라의 이미지였어요. 은퇴 후 아시아 여행을 계획하면서도 한국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저는 남편 마이클에게 중국을 제안했어요. 인터넷에서 본 화려한 도시 풍경과 저렴한 물가가 매력적으로 보였거든요. 여보, 이제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은퇴한 지 3개월, 맨체스터의 작은 집에서 보내는 일상이 조금씩 지루해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이탈리아는 어때요? 아니면 프랑스? 남편 마이클의 제안은 늘 비슷했습니다. 유럽의 익숙한 나라들. 하지만 저는 뭔가 더 특별한 곳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TV에서 중국의 실크로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죠. 여보, 우리 이번엔 조금 색다르게 가보는 건 어떨까요? 중국이 요즘 정말 발전했다더라고요. 사실 아시아는 저희에겐 미지의 땅이나 다름없었어요. 특히 저에겐 더더욱요. 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셨거든요. 어릴 적 들었던 아버지의 이야기 속 아시아는 전쟁과 가난, 혼돈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마을들, 굶주린 아이들. 그때는 정말 끔찍했단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늘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지만 어린 시절 각인된 그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국행을 결심했나 봅니다. 최근 뉴스에서 본 중국은 화려한 고층 빌딩과 첨단 기술로 가득했으니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물가도 저렴하고 관광지도 많았어요. 베이징에서 시작해서 서안, 상하이까지. 실크로드를 따라가면 정말 근사할 것 같아요. 한 달간의 여정을 계획하면서 가슴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편견을 마주하게 될 계기가 되리라는 것을. 짐은 다 챙기셨나요? 베이징행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게 괜찮아 보였어요. 현대적인 공항의 모습에 중국이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입국장을 빠져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게 맞는 방향일까요? 중국어로만 된 안내판 앞에서 한참을 헤맸어요. 물어볼 만한 직원을 찾아봤지만 영어가 통하지 않았죠. 겨우 호텔 주소를 보여주며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지하철역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출퇴근 시간이라 그렇겠지 했습니다. 런던 지하철도 러시아워엔 붐비니까요.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지하철이 도착하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차하는 사람들은 탑승하려는 사람들의 벽에 막혀 나오지도 못했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세게 밀치고 지나갔고 그 바람에 캐리어가 넘어지면서 발목을 살짝 삐끗했죠. 엘리자베스, 괜찮아요? 남편이 놀라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인파에 휩쓸려 순간 서로를 놓칠 뻔했어요. 다행히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아줬죠. 그때 본 광경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임산부와 노인들이 비틀거리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더 거칠게 밀치며 지나가는 사람들.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요. 택시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후덥지근한 베이징의 밤 공기가 숨을 막히게 했어요. 첫 번째 택시가 다가왔지만 기사는 우리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떠나버렸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택시도 마찬가지였죠.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지친 목소리로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마침내 한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셔츠를 입은 중년의 기사였어요. 그는 처음부터 불친절했지만 이미 지쳐있던 우리는 그저 호텔에 도착하기만을 바랐죠. 베이징 인터내셔널 호텔로 가주세요. 남편이 호텔 주소가 적힌 종이를 보여주자 기사는 빈정거리듯 웃더니
200 위안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해봤죠. 정상 요금은 고작 70 위안이었어요. 너무 비싼데요. 미터기로 가주실 수 없나요? 제 말에 기사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그는 중국어로 뭐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트렁크에서 우리 캐리어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28인치 캐리어가 거칠게 인도로 던져졌고 제 작은 가방도 같은 신세가 되었죠. 안에 든 카메라가 걱정됐지만 뭐라고 항의할 틈도 없었어요. Get out, get out. 기사는 서툰 영어로 소리를 질렀고 우리가 완전히 내리기도 전에 차를 출발시켰어요. 제 원피스 자락이 문에 끼일 뻔했죠. 순간 남편이 화를 내며 뭐라고 하려 했지만 택시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어요. 한밤중 베이징의 거리에 우리는 그렇게 남겨졌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호텔을 찾아 헤매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구경거리를 보듯 우리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누군가 도움을 줄 거란 기대는 점점 사라져갔죠. 결국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에어컨이 가동되는 객실에 누워서도 택시 기사의 무서운 표정과 거친 행동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제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날 이후로 베이징에서의 일주일은 악몽 같았어요. 거리는 쓰레기로 넘쳐났고 식당에선 위생 상태를 의심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무례함이었어요. 여보, 우리 그냥 일정을 줄이는 게 어떨까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으며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마이클은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엘리자베스, 잘 지내고 있니?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털어놓았죠. 지하철에서의 혼잡함, 택시 기사의 폭력적인 행동, 거리의 무질서.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시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글쎄다,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될까? 아버지는 서울에 계신 옛 전우분의 아들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한국은 지금 완전히 달라졌단다. 내가 전쟁 때 봤던 그 나라가 아니야. 내가 한번 직접 가보면 좋겠구나.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TV에서 본 한국은 발전한 모습이었지만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인지 아시아에 대한 불신이 커져 있었거든요. 여보, 아버지가 서울에 가보자고 하시네요. 남편은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난 괜찮아요. 어차피 중국 일정도 줄이려 했잖아요. 당신 아버님이 추천하시는 거라면 한번 가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급하게 일정을 변경했어요. 인터넷으로 인천행 티켓을 예약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아버지의 전우님 아들이라는 김찬 씨가 공항으로 마중 나와주시기로 했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중국보다는 낫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다른 실망을 마주하게 되진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편견이 깨어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어요. 2시간의 비행으로 지친 저는 화장실부터 찾았습니다. 사실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마음 한켠에서는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화장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돌아봤어요. 여보, 이게 정말 공항 화장실 맞나요? 마치 고급 호텔의 화장실에 온 것 같았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 대리석으로 마감된 세면대는 물 한 방울 튀지 않은 채 반짝거렸고 공간 전체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풍겼죠. 베이징 공항의 지저분한 타일과 물웅덩이, 역한 냄새가 나던 화장실이 떠올라 더욱 놀라웠습니다.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자 또 한 번 놀랐어요. 변기 시트는 자동살균 케이스에 들어있었고 휴지는 넉넉히 비치되어 있었죠. 심지어 비상용 생리대까지 구비되어 있는 걸 보고 감동했어요. 중국의 화장실에선 휴지 하나 찾기 힘들었는데 말이에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청소하시는 분의 모습이었어요. 영국에서도 청소는 대충 하는 일로 여기기 쉬운데 그분은 마치 자신의 집을 가꾸듯 정성스레 화장실을 관리하고 계셨거든요. Excuse me. 제가 들어가려는 칸을 청소하고 계셨던 아주머니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며 재빨리 비켜주셨어요. 깨끗이 소독된 변기, 방금 교체한 듯한 휴지, 그리고 바닥에는 물 한 방울 없이 깔끔했죠.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데
물수압까지 완벽했어요. 중국에서는 물이 너무 약하게 나와 비누를 제대로 씻어내기도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불편함조차 없었습니다. 화장실이 이 정도면 다른 것들은 어떨까요? 남편을 기다리며 거울 앞에 서 있는데 청소 아주머니가 다시 한번 세면대를 닦으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방금 전에 닦으신 것 같은데도 말이죠. 그 모습에서 왠지 한국이라는 나라의 성격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윌슨 씨 맞으신가요? 화장실에서 나오자 김민수 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서 놀라셨죠?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여러 번 선정된 곳이에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현대 한국을 그토록 자랑스러워하셨는지. 서울역에 도착하면 제가 추천하는 맛집으로 모시고 싶은데 피곤하시지는 않으신가요? 김 씨의 질문에 저희 부부는 동시에 고개를 저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차창 밖 풍경보다 차량 안의 모습에 더 눈길이 갔습니다. 노약자석에 젊은 분들이 앉지 않네요. 베이징에서의 충격적인 기억이 떠올랐어요.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서 계셨는데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젊은이들은 모두 모르는 척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한 할머니가 용기 내어 자리를 부탁하셨지만 오히려 나 피곤해 라며 큰 소리로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한국에서는 어르신과 임산부,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지하철에서 핸드폰 통화도 자제하고요. 김 씨의 말대로였어요. 조용한 차 내에서 승객들은 각자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노약자석은 비어있어도 젊은이들이 앉지 않았죠. 임산부 배지를 단 여성이 타자 즉시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서울역에 도착해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는데 앞에서 연세 지긋한 할머니께서 큰 보따리를 들고 계단을 힘겹게 오르고 계셨어요. 베이징에서였다면 사람들은 짜증을 내며 할머니를 밀치고 지나갔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광경을 수없이 목격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김 씨가 즉시 달려가 보따리를 들어드렸고 놀랍게도 주변의 다른 젊은이들도 자연스럽게 합류했어요. 한 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은 할머니의 팔을 부축했고 정장 차림의 회사원은 할머니의 작은 가방을 들어드렸죠. 고마워요, 학생들.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죠. 이런 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GDP나 화려한 건물이 아닌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야말로 한 나라의 진정한 품격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정말 달라요. 남편이 감탄하듯 말했어요. 맞아요. 이건 단순한 친절함이 아닌 마치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배려의 문화 같았어요. 그리고 그 문화는 식당에서도 이어졌죠. 식당에 들어서자 김간의 송칼국수라는 정갈한 간판이 보였어요. 중국의 화려하고 요란한 식당들과는 사뭇 달랐죠. 이 식당은 3대째 이어져 온 곳이에요. 할머니께서 시작하셔서 어머니, 그리고 지금은 딸이 운영하고 계시죠. 김 씨의 설명을 들으며 안으로 들어섰는데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주방이 통유리로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모두 보였거든요. 베이징의 식당들이 떠올랐어요. 주방은 늘 어둡고 폐쇄적이었고 조리 과정을 보면 식욕이 떨어질까봐 일부러 들여다보지 않았었죠.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면을 반죽하시던 아주머니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흰 위생모에 마스크까지 그분의 깔끔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테이블에 앉자 젊은 직원이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다 주었어요. 메뉴를 보니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남편이 놀란 듯이 말했어요. 맞아요. 베이징에서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을 씌웠는데 여기서는 현지인과 똑같은 가격이었죠. 잠시 후 나온 칼국수는 그야말로 예술이었어요. 맑고 깊은 국물, 쫄깃한 면발, 그리고 정성스레 썰어낸 채소들까지.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느껴진다는 거였어요. 저기 보세요. 남편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주방 한켠에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우리 가게는 모든 손님을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정직한 재료, 정성스러운 조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장인 정신이에요. 단순한 장사가 아닌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음식을 만드시는 거죠. 김 씨의 설명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중국에서 느꼈던 불신과 실망감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죠. 이런 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닌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도 지켜지는 정직함과 자부심. 우리 할머니가 시작하신 가게라 어떻게든 대대로 이어가고 싶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주인 아주머니가 수줍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이해했어요. 왜 한국이 이토록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아버지가 이 나라를 그토록 신뢰하셨는지. 식사를 마치고 나와 명동거리를 걸었어요. 늦은 저녁 시간이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위험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여기선 여성들이 늦은 밤에도 혼자 다닐 수 있어요. 김 씨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베이징에서는 해 지기 전에 호텔로 돌아가는 게 안전수칙이었거든요. 실제로 어두워진 후거리에서 외국인을 노리는 소매치기나 사기꾼들을 여러 번 목격했었죠. 아, 저기 보세요. 길모퉁이에서 한 젊은 여성이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뒤에 있던 남성이 즉시 주워서 그녀를 쫓아갔죠. 베이징에서 비슷한 상황을 봤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누군가 떨어뜨린 지갑을 주운 사람이 모른 척 가방에 넣고 사라져버렸는데. 감사합니다. 지갑을 돌려받은 여성이 공손히 인사하고 주운 남성도 천만에요라며 미소 지었어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 사이의 작은 에피소드였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기 편의점에 잠시 들를게요. 생수를 사야 할 것 같아서요. 편의점에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랐어요. 베이징의 편의점은 대부분 지저분하고 어수선했는데 이곳은 마치 작은 백화점 같았거든요. 진열대는 반짝반짝 빛났고 상품들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는데 앞에 있던 할아버지께서 카드 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뒷줄이 점점 길어졌지만 아무도 짜증을 내거나 서두르지 않았어요.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드렸고 결국 할아버지가 결제를 마치자 다들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한데 이렇게 배려가 필요한 순간에는 모두가 기다릴 줄 아는 것 같아요. 김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천천히 가더라도 모두를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밤거리를 물들이는 네온사인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어요. 문득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이런 나라를 만들어냈단다.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았어요. 왜 아버지가 그토록 한국을 사랑하게 되셨는지. 호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부끄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여보, 우리가 너무 무지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얼마나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요? TV에서 K-팝과 한류 드라마는 봤지만 그저 표면적인 문화 현상이라고만 생각했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의 제품은 썼지만 그 기술력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는 관심도 없었고요. 아버지가 왜 그토록 한국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이곳에서 마주한 건 단순한 경제 발전이 아니었어요. 지하철의 질서, 식당의 정직함, 거리의 안전함. 이 모든 것의 근간에는 높은 시민의식과 상호 존중의 문화가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사회 곳곳에 스며든 배려심이었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줄로 서 있는 모습, 노약자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것, 늦은 밤에도 떨어진 지갑을 돌려주는 정직함까지. 이런 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 아닐까요? 마이클, 우리 일정을 연장하면 어떨까요? 남편을 바라보며 제안했어요. 처음 계획은 3일이었지만 이제는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어졌거든요. 한강공원의 여유로움도, 궁궐의 고즈넉함도,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이 도시의 매력을 더 깊이 느끼고 싶었죠. 아버지, 죄송해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이제야 이해했어요. 왜 그토록 한국을 사랑하시게 됐는지. 이곳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배려가 살아있는 곳이에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낸 한국인들의 정신이 정말 대단해요. 제가 너무 무지했네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왜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선택하는지, 왜 K문화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왜 아버지 세대의 참전용사들이 이토록 한국을 자랑스러워하시는지, 그들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작은 나라가 보여줄 위대한 미래를. 여보, 다음 휴가도 한국에 와요. 남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저에게도 생겼네요. 제가 사랑하는,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또 하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을 전해드리는 행복튜브였습니다.